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1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병식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발생하는 명식이죠. 자,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무토. 원래는 무죠, 무. 이제 저는 항상 일간을 부를 때 그냥 무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 오행에 이렇게 토자를 붙입니다. 원래 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천간으로는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목, 그 다음에 을목 이런 것이 또 있잖아요.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하는 것들이 천간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외울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항상 그 뒤에다가 오행을 같이 넣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 을목은 당연히 목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뭐예요?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갑은 목이니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좋고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지지로 12개의 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그냥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 지지도 마찬가지로 지지에다가 신자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신유술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는 수예요. 그래서 자수, 그 다음에 축은 토니까 축토, 인은 목이죠. 인목, 그 다음에 묘도 목입니다. 묘목, 그 다음에 진은 토죠. 그래서 진토, 사는 화, 사화, 오도 화죠. 오화, 그 다음에 미는 토, 미토, 신은 금, 신금, 유두금, 유금, 술은 토죠. 또 그래서 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술토, 그 다음에 해는 수 이렇게 해서 해수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공부가 된 분들도 항상 표현할 때는 갑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가르칠 때도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갑이 뭔지 을이 뭔지 몰라요. 무가 뭔지 기가 뭔지. 그러니까 오행을 붙여서 표현하게 되면은 배울 때도 가르칠 때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 개수, 지지는 자수, 축토,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이게 입에 딱딱 붙어 있어야지만 빨리빨리 이게 구구단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내지는 미분적분 푸는데 구구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풀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에 짝짝짝짝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습관화시키는 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라고 하는 건 토라고 말씀드렸지만 양에 해당되는 토, 그래서 양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 기토는 양토에 대비되는 상대되는 토라고 해서 얘는 음토에 해당이 되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릅니다. 양토는 큰 땅, 기토는 작은 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큰 땅, 그래서 조금은 유식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토, 양토는 고황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 음토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는 뭐예요?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구릉 같은 것, 구릉 알죠? 높은 평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분지라든가 개마고원 같은 그런 높은 언덕인데 굉장히 넓은 개념이 있죠.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드넓은 광야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야가 있죠.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이란 평야 같은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냐면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 논밭 같은 개념이에요. 이 논밭을 여기서 말하는 평야라고 개념은 다르죠. 평야는 진짜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엄청난 그런 범위의 어떤 땅을 본다라고 하면, 논밭은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위해서 손바닥만하다고 그러한 작은 논밭, 텃밭 같은 개념,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분 키울 때 화분 속에 흙을 넣죠. 화분 속에 흙을 뭐 1톤씩 집어넣고 화분을 키우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삽으로 한 2삽 넣으면은 꽉꽉 찹니다. 물론 이제 화분이 좀 큰 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무토는 뭐예요? 건토, 마른 땅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뭐예요? 마른 땅이 아니라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토는 습리라고 해요. 습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내지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백사장 갔을 때 바닷물이 촉촉히 들어와서 젖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습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죠. 바싹 마른 그런 모래 같은 경우는 건토, 마른 모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로 놓고 봤을 때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는 이런 습리와 같다라고 하면, 지지로 술토라든가 미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이런 땅이다라고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선생님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금일간이 약했을 때 진토, 축토는 습토라서 금을 생할 수 있지만, 경금이라든가 신금일간이 약했을 때, 토로서 생주해줄 때 술토, 미토라든가 아니면 천간의 무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할 때 진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라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열기를 식혀줄 수 있겠지만, 술토, 미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를 더 가중시켜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4, 5월 같은 여름에 토가 있을 때는 진축토가 있으면 좋지만은 술미토가 있으면 오히려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로서 높은 산맥, 구릉, 높은 평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높은 산이라든가 평야는 뭐예요? 식물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땅이잖아요. 무토도 기토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토라고 하는 높은 산에 매우 넓은 광야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황무지죠. 황무지라든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되면은 그 숲속 안에 새들도, 여러 가지 미생물들도, 동물들도, 사람도 그러한 숲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땅이죠. 불모지, 사막 같거나 그러한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 간목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영활해질 수가 있다. 즉 영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죽은 땅이 아니라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으면 물이 필요하죠.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 따뜻함을 말하죠. 병정화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계수 중에서 필요한 건 개수를 더 좋아하고요, 병정화 중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토는 사시사철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배합을 잘 맞추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자월 같은 경우 겨울이면서 수왕절일 때는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화가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화는 둘째치고 수가 먼저 있어서 토를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인묘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월 같은 경우는 토가 약할 것이고요, 신유월 같은 경우도 설기가 돼서 토가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화가 있어서 약한 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목이라든가 수 같은 경우는 그 배합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즉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토가 사시사철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이러한 관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술월이라고 하잖아. 술월. 이 술월,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해자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 5월은 여름, 인묘월은 봄, 그 다음에 신유월은 가을인데, 이 술월은 진,
술, 축, 미, 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진술, 축, 미, 월은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환절기.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임묘진에서 사오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술월은 뭐예요? 한로가 되면서 6월에서 술월로 넘어오게 되고, 술월에서 겨울인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입동이 지나게 되면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축은 해자축 겨울에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면서 이 진술, 축묘는 모두 공이 뭐예요?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왕절. 그래서 술월에 무토가 태어나거나 술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공이 다 어떤 사주? 그쵸.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한 사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압한다, 억제한다. 억제는 뭘로 하죠? 관살로서 억압억제를 하는 것이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설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뭐예요?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왕한 기운을 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왕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살로서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서 기운을 설하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그런 국세가 되는데, 간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부득이 경금으로서 이거는 왕한 무토를 설하는 쪽으로 용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왕자죠. 왕신, 왕한신인데, 무토는 왕자의 억이 좋을까요? 왕자의 설이 좋을까요? 당연히 무토, 양토는 왕자의 억이 좋고요. 관살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을목.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뜻하는 것인데,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정관인 을목보다는 편관칠산이 간목을 봐야지만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수월생은 반드시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없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식진상간, 즉 무토 입장에서 식사는 뭐예요? 금이죠. 금으로 설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무토의 원래 천성, 타고난 품성은 설하는 것보다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벽, 즉 왕자의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이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극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술월의 무토는 뭐예요?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정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무토가 술월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일간과는 상관이 없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자수라든가 해수 아니면 천간으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왕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할 수 있죠. 만약에 토는 많은데 간목이 약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토다 목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토다 목절이라고 해요. 토가 너무 많으면 원래는 상생상극의 법칙에서 목은 극하죠. 토를 목극토하게 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그런 것과 같아서, 간목이 술월의 무토, 왕토를 간목이 억압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간목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 내지는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을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간목이 힘을 얻어서 토를 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국세는 뭐예요? 재성으로서 관살을 생해주는 역할. 이렇게 재성과 관살이 있은 경우에 병화는 있어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관살이 없는 상태에서 재성과 관살이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 무토 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고 술토는 건조한 땅이라고 했죠. 건조한데 다시 햇볕만 있게 되면 땅이 더 건조해지는 그런 나쁜 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먼저 병화를 쓴 것이 아니라 먼저 간목을 쓰고, 그 다음에 해수라든가 자수 내지는 같은 목이 있어서 좀
간목을 도와줘야지만 병화를 다음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술월의 무토, 간목으로서 토하고 재성으로서 간목을 도와주는 국세, 이렇게 짜여진 연후에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없는 경우에 화를 보는 것은 좋지 않죠. 이런 경우를 승도지명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죠.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목도 없고 수도 없으면 술월의 넓은 땅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게 되면 승도지명, 이렇게 종교인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 요즘은 종교인들이 대우를 받고 살지만 명리학에서 승도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천한 지명을 뜻하는 것이 바로 승도지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술월의 무토 대충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굳이 격국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양토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토왕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견격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무토는 설기하는 것보다는 극해서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왕자의 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관살이 없을 때는 왕자의 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먼저 보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일간이 왕하죠. 근데 다시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그냥 왕한 게 아니라 극왕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왕한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원령어 득감 신앙화인데 다시 또 타 지지로 다시 화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약한 간목을 그냥 들이대게 되면은 바로 이건 뭐가 된다? 토다목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일간이 왕할 때는 오히려 관살을 쓰기보다는 식상으로서 설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애기를 오늘 태어나는 애기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무토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일간인데 사주인데 일지에서 술토까지 보면 이 애기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일간이 왕하고요. 이게 일간이 이렇게 왕하고 걸록격인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고집이 쌓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분명한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어른 같은 애죠. 쉬운 말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저속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안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잘 다스려야 돼. 괜히 섣불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윽박지르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윽박지르고 자꾸 혼내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쓴다는 거냐면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 너 이래서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관성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이 왕한 무토가 이 관성의 지배를 받느냐 그러지 않고 관성을 오히려 풀어뜨리죠. 그게 바로 토다 목절이기 때문에 일간이 이렇게 극광해지는 경우에는 뭐예요? 관성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식상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식상을 쓴다라고 하면 뭐예요? 왕한 일간의 기운을 식상으로서 잘 통관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애들은 창작 활동이라든가 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이 바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서 일지에서 술토를 봐서 무술일주인데 연간에서 이렇게 경금을 받기 때문에 토생금해서 관성을 쓰기보다는 이 식신인 금을 쓰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수도 연지에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해서 이렇게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하는 사주가 됩니다. 근데 토가 너무 왕하면서 토가 왕한 만큼 식신이라든가 상관 내지는 재성도 왕하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월간에 병화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이라든가 금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경금도 그렇게 술월이라 하더라도 토가 많은 것이지 금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월간에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화가 경금을 갖다가 극해버리죠. 얘가 만약에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었다면은 얘가 얘를 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얘를 생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경금이 좀 위축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따져주세요. 병화가 무조건 100% 경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하게 되면 병화의 기운은 생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극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에서 80%는 생을 하고, 그 다음에 20%는 뭘 한다? 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화가 얘만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얘를 많이 생조해 주면서 얘는 조금 위협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토도 윤토하게 되고요. 또 사주 전반이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병화의 용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토가 왕하긴 하지만은 기운이 하강, 차갑잖아요. 저온이에요. 저온. 건조하기 때문에 이 화로서는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 그 다음에 수로서는 건조한 기운을 조금 약간은 좀 촉촉하게 습도를 맞춰준다고 할까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경금하고 병화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좀 병화를 보게 되면 쉬운 말로 토끼가 있는데 앞에 맹수 하나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요 사주는 뭐예요? 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즉 식신생재하는 그런 3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조금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병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진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술월 자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수기가 부족한 중에 화만 많게 되면 오히려 사주 전반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병진시가 됐을 때 진중에 있는 개수, 지장간에 있는 개수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 다 깨져버리게 되겠고요. 토만 다시 왕해지게 되죠. 토가 충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자수도 왕토에 의해서 극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조금은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죠. 그럼 만약에 병진시가 됐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초년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을류 갑신대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다시 화토가 오게 되면은 다시 일간이 다시 왕해지는 운세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이제 갑인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일간이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인데, 이렇게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경금을 쓸 것인지 간목을 쓸 것인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관성이 있으면은 식신상관보다는 관성을 먼저 취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살아나야 되고, 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으로서 다시 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운을 만나거나 수운을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죠. 모군도 이렇게 경인, 신묘, 임지 이런 운세는 나쁘진 않지만은 다시 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조금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모대운 같은 거 만나게 되면 좌우상충하게 되면 오화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자수도 손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대우는 임수가 투출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어려운 35세 때 환경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연지에서 다시 정사시라든가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다시 화토가 많아지는 운세는 좋다 나쁘다, 다시 물론 이런 시가 오게 되면 대운이라도 금수운을 만나야 되는데, 초년 운세 빼고는 다시 금수운을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정도로 배합을 맞춰 놓고요. 초년의 금수운이 도 그냥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후 대운, 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신축 대운 이후,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개미 대운 이후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조우라든가 이런 것이 맞춰지기 때문에,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목으로서 토를 소토한다기보다는 금으로서 토의 견을 설계하는 쪽으로 가고요. 운세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서
화기가 좀 살아나는 쪽으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이 금에 금에 해당되는 생시를 하더라도 신유시가 좋을까요? 경신시가 좋을까요? 신유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거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왜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좋은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르시면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